따라갔어. 따라갔더니 아빠가 지 딸 때리고 왔다고 드럽해가지고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웃을 때만 여기가 이렇게 부러져. 근데 웃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까지는 둘이가 아직까지 이제 24 살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 아이였죠. 애는 뭐 열심하고 잘생겼었어, 남자는. 그랬는데 그때 서울대학교 다니던 그 같은 친구하고 얘가 또 그 일 다음에 얻어 터지고 여성이 하양읍에 왔다가 그 남자를 만났는 거야. 만나가지고 둘이서 한 2, 3일 동안 사라졌는데 뭐 여관에 있다가 나와버렸어. 그래가 얘가 뇌를 잡고 야 명호야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니 막 울더라고. 그래가 저는 모르고 또 몇 달 뒤에 갔더니 엄마가 내 다리를 탁 잡고 우는 거야. 네 보니까 내 아들 온 것 같아 이러면서. 왜 그러냐 싶었더니 얘가 자살해버렸어. 그때까지 나는 모르고 갔어. 모르고 얘 이름을 부르면서 열 씩씩하게 들어갔지. 예를 들어 철수라 그러면 철수야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머릿속에 불빛처럼 확 지나가는 게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이 애는 친구한테 자기 아내한테 두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죠. 그랬으니까 그 충격 잘 못 이겨요. 저는 20살 때. 이 상엽이라는 역을 맡았던 그 남자아이가 저 드라마를 저렇게 맹해스럽지 못하게 끝내버리면 걔가 그걸 못 이긴다고. 악역을 맡은 것도 억울한데 그래도 일본에서는 가수로 성공을 우리나라보다 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다는 성공을 했다 하더라고. 네, 그 앙금이 인간에게 그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마지막 편은 결정을 많이 해요. 드라마뿐만 아니고 실제로도 압력을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그 시청자들의 압력이 있었을 거예요. 작가 의도가 아니고 뭐 어차피 방송은 시청률 높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와 같이 이 작품에서요 공자가 염류하고 이 둘이를 굉장히 나무랍니다. 이 지금 이런 짓을 왜 하느냐. 그래서 구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꾸중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번가 웹불소가 우리 밖에 나오거나 궤 속에 넣어둔 거북 등딱지와 부엌이 망가지면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냐. 그렇게 이제 따지니까 내 듣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이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고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불안함을 걱정한다. 고르면 가난하지 않고 활악하면 백성이 적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평안하면 나라가 굳건하여 망하지 않는다. 이와 같으면 중국은 국경이 없어요. 멀리서 막 몰려드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외부에서 막 몰려들고 있는데 다 몸받아주고 있는데 뭐 예멘, 뭐 난민의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지만 태국, 베트남 저쪽에 그냥 우리가 약간 국경만 풀어버리면 몰려든다고. 중국이 바로 이런 나라인데 그리고 그 당시는 인구 많은 게 국력 아닙니까? 먼 곳에 사람이 복종해서 오지 않으면 문화적인 덕지를 닦아서 오게 하고 왔으면 편안게 해줘야 되는데 니들은 복종하지 않는 먼데 사람을 따르게 하지도 못한다. 나라는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막아내지도 못한다. 더군다나 나라 안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계시의 근심은 전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풍 속의 자료와 연구, 다시 말하면 평풍은 이게 요즘 평풍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데 옛날에 임금이나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 두 사람이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걱정스럽다 이러는데 이 장은요 전체 내용이 굉장히 명문입니다. 그래서 논어에는 이런 명문이 참 많은데 장관이 되어서 갈 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한다는 것을 이 논어를 제대로 읽고
장관 한번 해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형편없는 놈이죠. 조윤선이 저런 애 그런 사고로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저래 된 거예요. 하고 그만에 잡아 넣지 않는 게 아직도 유감인데, 외무부 장관 있잖아 그때 윤병세 그 잡아 넣어야 돼. 김관진이 이런 놈 잡아 넣어야 돼. 김관진이는 잡혀갈 것 같은데 윤병세는 아직도 그런데 위안부 문제 처리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생긴 것도 웃게 생겼고. 그 외국 새끼들이 전부 다. 네, 외국놈. 외국 놈들이라. 자, 그래서요. 김관지 같은 전부 다 외국 새끼들. 이런 게 이제 오늘 주된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뭐 바로 확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쪽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1612에 제나라 경공은요, 제나라 황공 다음으로 큰 그 권력을 가져가지고 제나라 경공의 무덤 근처를 찾더니 말이 600마리가 뭉쳐 있더래요.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제 경공에게는 말이 1004마리를 천이 한 개로 치니까 4000마리나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죽는 날에 백성들이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덕이 있다고 칭할 게 없었다. 백이숙제는 수양산의 아래에서 굶어 죽었다. 그런데 백성이 지금까지 그를 칭송한다. 자, 이 말을 하는데 그 밑에 갈로 해놨는 걸 엉뚱한데 피 뛰어 들어갔대요. 이건 좀 생각할 바가 있죠. 공자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제 기원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아랍에서도 공자 알고, 저쪽에 뭐 기독교 문화에서도 알고, 뭐 저 남아메리카에서도 알고, 공자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가고 저 공자의 경우는 욕하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나 욕 좀 하지 잘 욕 안 해요. 잘. 대한민국 사람은 지가 잘 몰라가지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 자석 그 이상한 거는, 공자를 제대로 알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소리는 안 하고, 공자를 잘못 알았으니까 지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하고, 하여튼 그런 놈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미워하지 않는 유일한 성인이 공자입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요 부분은 재밌는데 알아야 될지 안 알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백어가 진왕이 백어의 경우인데 백어는 공자의 아들입니다. 니는 뭐 선생님한테 아버지가 공자니까 좀 따로 듣는 게 있는가 하니까 없다 이러죠. 제가 혼자 서 있는데 제가 마당을 막 뛰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시를 배웠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를 배우지 않으면 남과 말하기가 어렵다. 이건 당연합니다. 한문은요, 세계의 언어 중에, 제가 아는 언어 중에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언어입니다. 이거는 또 표현을 할 수 없는 언어예요. 글자 쓰기도 어렵고. 아니, 제가 언어를 좀 많이 공부는 했거든요. 알지는 못해도. 5손가락 모자랍니다. 좀 더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언어예요. 이 더러운 언어를 가지고 말을 통하기 위해서는 시를 외워놔야 돼요. 시를 외워가지고 그 외운 시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상대방한테 전하는 거죠. 사실 시를 외우지 않으면 뭐 정치적인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거 다 떠나서라도 어릴 때요, 옛날에 명문가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좀 똑똑하면 시를 3000수 외워줬어요. 3000수를 외워가지고 그 시 가지고 주고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시를 배웠습니다. 또 다른 날 홀로 서 있다가 아버지가 오시기에 종종걸음 치면서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또 불러가지고 예를 배웠느냐 하길래 아닙니다 하니까,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 이게 선다는 말이 참 묘해가지고 여기서 해석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고 마세요.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예를 배웠다. 뭐 예를 배우지 않으면 써도 예의 뜻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는 뭐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고 에티켓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마주 서기가 어렵죠. 제가 고향 사람 하나를 오늘은 좀 말을 하고 이 강의를 끝내야 되겠는데요. 제 고향 그 박사라는 곳에 경북 경상군 화천면 박사리에 6.25가 일어나기 전해에 사람이 30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마을 주민이. 그런데 이 기록이 경찰서에는 하나도 남겨 있지 않고 박사리 학살 사건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발표하기로는 그 마을 사람한테 밥을 좀 놀라고 빨치산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뭐 고발을 했던가 이래가지고 복수한다고 마을 사람을 30명을 죽였다. 빨치산들이 죽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누가 그 다큐멘터리를 추적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녹음을 다 해가지고 그 매일신문, 대구의 매일신문은요, 조중동과 똑같은 버러지 신문이에요. 이 신문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큐멘터리 그 당선돼가 상도 몇십만 원 받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고향 사람이라서 전화를 했더니 내가 세살 많더라고, 세상에 대해서. 그래, 뭐 그렇다 이러길래. 그래서 내가 그게 과연 경찰이 안 죽이고 빨치산이 죽인 게 맞냐고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내 말을 좀 불쾌하게 여기는 거야. 그 최강권 보내줄 수 없냐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못 보내준다 이래. 그래서 내가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건 제가 반드시 밝혀가지고 나중에 그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빨치산이 그 산하고 좀 가까운 마을이었고, 그 마을 사람 중에 뛰어난 그 민족 지도자 이런 건 없었고, 이제 그 밥 같은 거 좀 해달라 그래가 밥 해준 거는 있었다 이거야. 그래가 이제 밥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뭐 어쩐 일이 있어가지고 고발했대라는데, 그거를 제 누님이 그때 그 알고 있었어. 그 거리가 우리 집하고 거리가 3km쯤 되는데, 그 이제 밤에 소동이 벌어지는 걸 멀리서 봤대요. 집을 다 불태우고 이러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마을에 장애인 10대 소녀가 하나 있잖아요. 자기 표현 잘 못하는. 이라면 마을 전체 노인들이 이 처녀를 성폭행하는 경우가 있어가 신문에 자주 난다고. 그러면 이 박살이라는 마을에 사람들이 비교적 주민들이 어리숙하고 이러는데 산에서는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 같고, 그때 대구 불로동인가 빨치산 인민유격대가 있고 이러니까 요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게 미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경찰이 성추행한 거나 똑같아요. 장애인 처녀 성추행한 거나. 그러면 만약에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 내가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이걸 묻다가 더 이상 말하기 싫어가 말았는데, 사실이라는 거는요 확실하게 빨치산이 죽였다는 걸 그 말하는 사람이 봤느냐예요. 경찰이 죽일 때 경찰복 입고 안 죽여요. 빨치산에다 하고 죽인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빨치산이 주민 죽인 게 없어요. 경찰은 주민을 죽인 게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근현대사 공부를 좀 하고 가서 그거를 취재를 해야 돼요. 그 대구에 그 훌륭한 최상천 선생님 강의도 안 듣고 바보 같은 게 공무원 하다가 말하는 놈인데, 정년퇴직하는데 그걸 가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지는 다큐멘터리 상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이 한 짓은 뭐냐 하면 자기 고향 마을 사람을 성폭행보다도 더하게 유린한 것에 확인해 준 놈이에요. 똑같이 성폭행한 놈이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수준에 참, 이게 바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이데올로기를 알지 못하면 더불어 세상 속에 설 수 없다는 말이죠.
공부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취재하는 방법이 다르죠. 내가 만약에 갔더라면 그때 뭐 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해서 안 됐는데 부모님이 하던 말 중에 빨치산이 죽였다 그러는데 그 빨치산 이름 아는 거 있다 그러더냐, 아니 빨치산 얼굴 아는 거 있다 그러더냐, 이렇게 나눠 묻죠. 그러고 혹시 경찰이 죽여놓고 빨치산이 죽였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한 적이 있느냐, 당신을 죽여서 빨치산에 이익이 뭐가 있느냐고 생각을 해봤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 들어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 억울한 마을 사람들을 밝혀주고 나면 나중에 국가의 보상금이라도 나오죠. 빨치산이 죽였다 그러면 누가 보상금 나옵니까? 경찰이 죽였다 그러면 나와요. 바로 지는 바보 같은 짓 해놓고 내한테 아이고 도로 내를 뭐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내가 이런 놈하고 참 그런 분이가 거의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그 순박한 뭐 장애아를 한 20-30명이 성폭행을 하고 지가 옳다고 떠드는 놈하고 내가 얼굴 마주보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바로 그 짓 했다고. 우리 역사에 빨치산이 주민 학살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경찰이 죽였다.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밝혀주어야 될 것인가? 공부를 하고 가야죠. 이데올로기가 뭔지를 배우고 나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데올로기인데 그래서 얘를 모르면 설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딱 나오죠. 그래가지고 배웠습니다. 이러니까 진앙이 물러가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를 두고 세 가지를 얻었다. 시도 들었고 얘도 들었는데 군자가 자기 아들을 멀리하는 것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논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기초도 안 하고 공자 욕이나 한다든가 우리 사회에 그 비극적 사건이 있을 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매일신문 같은 그 더러운 신문에 싣는다는 것도 불쾌한 일이죠. 이분은 매일신문 아니잖아. 내일신문이잖아. 예, 내일. 예? 내일. 내일 오늘 신문. 내일. 오늘 내일 네. 신문. 예스터데이. 하여튼 뭐 그런데 지금 대구에는 그래도 영남일보가 좀 괜찮아요. 영남일보가 원래 매일신문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어. 네. 대구 사람들을 그 편향되지 않게 자꾸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대구 경북이 가장 큰 피해자죠. 이 동네 사람 한 사람이 내한테 그러더라고.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박근혜 욕하니까 그 사람들 지 꼬라지 지가 감옥에서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구 경북 사람 완전히 망치놨다 이러더라고. 와, 나 깜짝 놀랐어. 대구 경북 사람 완전히 망쳐놓고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세상을 바로 보는 놈은 어디서나 있습니다. 자, 이 먼 길로 왔으니까 너무 고맙고요. 자, 감사합니다. 대구 사람들은 말하는 부분 이거 꺼야죠. 분명히 야당인데 말은 야당인데 그렇지.